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가슴 졸이며 지냈던 지난날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명문이고 아름다운 구절이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약간 긁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박은정, 박선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너무나 기분 좋고 감동적이었던 부분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정말 그 헌법의 힘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의 경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도 공격을 받을 수 없게 지금 윤석열 측 뭐 국민의힘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판결문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저는 그날 생각해요. 결정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결문 결정문을 설명을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쪽에서 했던 선전선동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칭이가 되니 뭐 그다음에 뭐 내란죄를 빼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논박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홍장원의 말도 사실인 걸로 사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니네들 나 말한 거 다 선전선동이야. 앞으로 얘네들 말 믿지 마. 이런 것까지 저는 내포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들으면서. 서비스 하나였죠. 네, 국회도 그렇죠. 국회도 대화를 했었어야 한다. 마지막에 서비스 좀 넣어주더라고.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네. 문영배 재판관이 쭉 읽는 다 받아 적었는데 그 부분이 안 받아 적어져요. 왜냐면은 말이 안 되는 말. 자기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문영배 소장도 이 부분은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가야 그거는 저쪽 되겠다. 보수재판관 쪽에 누군가가 꼭 네. 넣어줘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요구했던 것 같아요. 거의 문장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으로서 그 인식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부분도 막중한 있었잖아요. 책임감 막중한 느꼈을 책임감. 것이다. 이것도 저거는 보수 재판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했을 것 같고 그걸로 조금 시간이 좀 갔겠다 이런 많이 생각이 기경했을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서비스 해줄 수 있다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교환한 게 대통령이 그 선거 총선 직후부터 언제든지 협치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기회를 안 썼다. 그러니까 배제의 정치를 한 거다.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 선거 그 결정문에도 비문이나 이 단어를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판결문에도 비문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잘 썼더라고 깔끔하게. 그 매우 쉽고 쉽고.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 헌법을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약간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판결문에 김 대표님 감동을 잘 받아요. 감동적인 게 뭐냐면 국회 해상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 있었으면 2년 동안 정권을 운영하면서 그때 국회의원 선출할 그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했으면 협치를 해야지 또 안 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국정을 잘 못한다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논리상. 근데 너희들이 2년 동안 잘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을 것 아니야. 그래도 패배했으면 잘해야지. 약간 이런 문구가 또 들어있다고. 파이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전문 법칙에 얘기할 때 그 완화해야 된다는 거하고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거 부딪힌 게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지연시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분 엄청 뭐 심하게 서로 토론했을 것 같고요. 그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지연의 한 포인트 아니었을까? 초반에 네. 전체 시간의 한 3분의 1은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김기표 의원하고 같이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파면이라는 걸
이제 쭉 흐름을 보니까 이건 네. 파면이다. 화면이죠. 근데 어떻게 파면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거였는데 대한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그것에 대해서 파면하는 것의 이익이 압도적이다. 압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압도라는 말이 압도라는 말이 박근혜하고 압도했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네. 박근혜 때보다 예. 추가된 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파면해야 된다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역시 압도라는 말을 씀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비상계엄 함부로 쿠데타 일으키는 세력은 없을 거다. 정말 한 50년 100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단호박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그리고 뭐 소수 인원만 투입해서 혹은 뭐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했는데 했다 이런 표현도 그것을 그 지시를 받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등 누구도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단호박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윤석열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말 나온 김에 저도 생각이 났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뭐 삭감을 해서 어떻게 했잖아요. 판결문 그렇게 나옵니다. 25페이지인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의 주장 역시 합리성 인정 어렵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나중에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 자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뭐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또 명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나 부정선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전혀 주장을 99% 그렇죠. 단타 이런 99%. 그러니까 낱낱이 반박을 한 이게 결정문이에요. 그 예산 삭감은 여야 합의로 예산 삭감도 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99%다 배척하고 마지막에 야당도 말을 좀 들어주지 그랬어. 예, 예. 요거 서비스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도 문영배 소장은 별로 하고 싶지 입이 안 않았던 것 붙는다 같아요. 안 붙나 보더라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면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 무리들의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내란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찾아내서 그 죄를 받게 해야 이번 내란 사태가 불이 뽑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진보명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